전 감염병 지원단장, 심의위원장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마침 이제 그 마지막 그 토론이다 보니까 앞서 발제자분들 그다음에 패널분들이 좀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해야겠느냐 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 변화가 이제 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과정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개입이 어떤 건강 편익을 가져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개입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뭐 폭염, 대기질 악화, 뭐 폭우, 가뭄 등 이제 그런 그 환경상의 변화가 있고 그 이런 변화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건강 그 피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건강 피해로 나타나기 전에 그 이제 가운데 이제 프로펠러처럼 생긴 게 있죠.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은 이 피해라는 게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폭염의 예를 들면은 물론 폭염이 얼마나 심하냐가 문제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폭염이 있을 때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게 되면 별로 노출이 안 되는 거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폭염 있는 날 뭐 택배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훨씬 많이 노출되는 거죠. 또 똑같은 정도의 이제 폭염이라 하더라도 그 열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뭐 영유아나 이제 노인들이 경험하는 폭염과 또 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폭염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폭염의 유해성 정도,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서 이 위험이 이제 증폭이 돼서 이제 뭐 온열 질환이나 뭐 정신 건강 문제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 뭐 각종 사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이제 감축 또는 이제 완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이제 적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건강 피해를 줄이는지를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가로축은 이제 그 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질병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그 녹색 선을 보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가 있건 없건 간에 항상 질병들은 있습니다. 그런 질병 부담이 있는데 그 제일 위쪽에 그 빨간 선은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이런 질병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겠죠. 그리고 커지는 거가 2050년, 2100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누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감축 노력이든 또는 적응 노력을 하게 되면은 먼저 감축에 의해서 이제 그만큼 건강 피해가 감소하겠죠. 왜냐하면은 폭염도 좀 줄어들 것이고 뭐 기상 재난도 줄어들 테니까 이제 피해가 감소할 터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적응 노력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그 피해가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라색으로 중앙에 있는 선이 우리가 이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는 정도의 어떤 피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보너스가 있는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당연히 대기질도 좋아지니까 그만큼 더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이용 안 하고 많이 걷게 되면 또 그만큼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공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상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가장 상위법이 그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이제 긴 이름의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선언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큼 감축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정기적으로 국가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뭐 홍수, 가뭄, 뭐 폭염, 태풍 등 다양한 어떤 부문별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건 쪽에서 보면은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은 그 우리 그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최상위 계획을 우리가 줄여서
HP 203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감시 및 평가 지침이 구축이 있고 주기적으로 이제 기후 보건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 보건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역시 그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기후로 인한 그 건강상의 피해가 얼마큼 되는지를 국가가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차 기후 보건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27년도에는 이제 2차 기후 보건 영향 평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정부에서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이제 그 우리 시민 한 명이 이제 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각성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후 시민이라는 거는 뭐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대략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단순히 어떤 기후 변화의 피해자나 또는 그냥 걱정하는 사람 그런 단계를 넘어서 뭔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이 기후 변화 문제를 삶의 전 영역에서 이제 실천하고 연대하는 어떤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를 그냥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권과 불평등에 얽힌 어떤 기후 정의의 문제로 보고 그다음에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하도록 촉구하고 그다음에 상호 연대하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갖는 이제 그런 시민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기후 변화에 좀 각성이 되어 있어야지 정부에서 기후 정책을 할 때 그게 그 어떤 정책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문제는 워낙 거대한 문제다 보니까 좀 무력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변화도 우리의 한 발자국이 이제 모여질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